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그 김정은한테 뭐 이제 무슨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. 뭐 실내로 뭐 우리 뭐 공장 그 종업원들에게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제안서를 올려서 꼭대기에서 비준이 되면 그 땅은 이제 거의 김정은이 승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쵸.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든요. 아무도 못 건드리죠. 네. 안녕하세요, 독자 여러분. 북한에서 온 강명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장혁입니다. 네. 오랜만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자꾸 형 영상에다가 장선비님 요즘 뭐 하시냐고 한번 좀 더 모셔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워낙 바쁘신 형님이라 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제 고향 형님이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을 땐 몰랐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살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함께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함경북도 청진시라는 곳인데, 그렇죠. 네, 여기 와서 또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것도 확인도 하고, 네. 아마 탈북을 안 했으면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는 그렇죠. 네. 그런 사이입니다. 왜냐면 형은 투사촌에 살았다면서요. 그 오구에서 그게 좀 투사촌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빨치산이라고 그렇죠. 주장하는 소위 항의를 했다는 사람들을 북한 기준으로 이제 모아서 뭐 이렇게 산 좋고 경치 좋은 데다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거를 이렇게 지어주고 근데 좋은 동네예요. 살게 해주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성분은 안 되니까 그 동네 오구에 이렇게 작은 땅을 이렇게 장만해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케이스죠. 네. 땅을 살 정도면은 그게 땅을 산다는 개념도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렇죠. 이제 북한에서 뭐 땅을 사고 팔고 한다는 건 조금 좀 합법적으로 법의 어떤 보호하에서 진행되는 행위는 아니고요. 그렇죠. 뭐 실내로 뭐 저희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부지가 그 투사촌에 사는 어떤 그 목소리가 높은 할머니의 토밭이었어요. 그래서 뭐 2층짜리를 짓고 1층은 땅 주인 주고 우리가 2층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할머니는 이제 소위 그 부모가 항의를 했다고 하면서 그 조상의 혜택을 받는 분이셨고, 받는 그런. 근데 진짜 그 동네를 가보면은, 그러니까 저희는 그 좀 아래쪽에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뒤로 더 가면 산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거기가 진짜 좀 잘 되어 있어요. 조성이 잘 되어 있고, 막 조경도 잘 되어 있고. 이게 함경북도에 이제 그 도당이라고 하는 그 행정기관 그 관료들이죠. 관료들인데 이제 7비서라고 불리는 7명의 비서가 있어요. 근데 그 보통 책임비서를 제외하고 조직비서, 농업비서, 뭐 공업비서, 근로단체 비서 그리고 뭐 부서별로 그렇게 비서가 있어요. 선전비서 뭐 이렇게 해서 7비서가 투사촌이라는 곳이 있고 그 뒤에 7비서의 집이 있고 맞아요. 그 뒤에 그 7비서의 기사들의 집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동네가 물이 좋고 공기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되게 장수자가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 동네에서 토박이들이 살던 그 지역을 국가가 강제로 이렇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예전에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기들 집을 짓는 거지. 이게 사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 공권 공산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죠. 궁금한 게 형이 몇 년도에 나오셨죠? 저는 2019년 말에 이제 북한을 떠났습니다. 2019년. 저는 이제 2008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저보다 10년 뒤에 나오셨잖아요.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한다고. 물론 북한이란 나라가 사실 변화의 폭이 되게 크지는 않은 나라인 건 확실한데 그래도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아직도 투사촌은 그렇게 좋은 동네인지.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만큼 임팩트가 없어진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2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제 쭉 지켜본 결과로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크게 보면 일단은 건설이 잘 진행돼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의 그 분위기라든가 모양이 바뀌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은 거의
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방에서는 그렇죠. 이제 국가는 이제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 주도적인 건설 계획이 없어요. 그래서 정말로 이제 특정한 이제 블록만 국가의 그런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거고 네. 그 부분에 대한 건설을 조금씩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주민들이 그 이런 경제적인 실리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뭐 나눠서 판다든가. 아 그렇게 해요?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지. 그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바꿀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. 청지에도 있었나요? 그렇고 뭐 당연히. 진짜요?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는데 저도 나오기 전에 저희 집이 그 간해동에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집을 저희가 지은 거예요. 그 땅을 솔직히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공토였어요. 네네. 근데 그걸 집을 지어서 한 집은 무슨 어떻게 다른 사람 주고 아무튼 그 반을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. 네. 지금 구글 맵에 찾아보면 나와요. 네네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또 여기 와서 이제 관련된 건설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북한 땅에서 우리 집 그때 그 땅을 어떻게 구했으며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사실 그때 궁금하더라고요.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건설 구도를 보면 무슨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그렇죠.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 제일 그 근간이 되는 게 은행 대출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돈을 안 대주면 공사일을 못 하니까. 풀로 돈을 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북한은 어떤 구조로 건설을 하냐면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그 땅이 있잖아요. 네. 공토를 뭐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뭐 북한도 법이 좀 까다로워서 그 건설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얻는 단계가 일단 어려워요.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그 김정은한테 뭐 이제 무슨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. 뭐 실내로 뭐 우리 뭐 공장 그 종업원들에게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제안서를 올려서 꼭대기에서 비준이 되면 그 땅은 이제 거의 김정은이 승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쵸.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든요. 아무도 못 건드리죠. 네,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또 전문 대필해 주는 직업도 있어요. 그래요? 한 300불 정도 주면 그럴 듯하게 그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또 글을 써주는 직업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허가를 따내는 게 결국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그 해제가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땅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땅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아파트를 풀로 올릴 돈이 없어요. 그러면 그 비준된 문건을 가지고 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북한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뭐 이런 매매 차익보다는 주거 목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아파트가 뭐 이제 밑에 한 10세대, 그러니까 10동 정도가 한 개 층이고 내가 뭐 한 8층이나 10층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계획을 하면 그 10명 정도 투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지합하고 1층까지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1층 팔고 1층 판 돈으로 2층 짓고 거의 뭐 자본주의인데? 아니 뭐 경제 저희가 하는 식이랑 비슷한데요, 그냥? 구조상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. 그래서 다 올리다 보면 도중에 이제 자기 게 남는 거죠. 그렇죠. 어차피 남게 됐으니까 그 가격을 원가 따져서 뭐 원가로 팔진 않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부동산 가치가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그런 그 것이 아니거든요. 그게 뭐 어떤 형태의 그런 재테크 수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특정 도시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사서 이렇게 뭐 이렇게 테크를 하는 건데 부동산 테크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주거 용도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. 저는 일단은 사람 사는 동네에 이제 돈을 중심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렸을 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데요. 그럼 뭐 거의 지금 제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. 아니 뭐 방법이나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원리는 그렇죠. 뭐 신기하네요.